자, 부호가 없는 이진수의 뺄셈 연산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수를 이용할 겁니다. 이해 보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빼려고 우리가 이제 뭐 제수, 피제수라고 하죠. 빼는 수는 1011이고요. 뺨을 당하는 수는 011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뺨을 당하는 즉 피제수의 그 피제수 0110의 1의 보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11이 나오겠죠. 이것을 1011과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101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1을 보수를 구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1을 더해 주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11에다가 1을 더해 주면 어떻게 돼요? 1100이 되죠. 이 1100을 앞에 빼고자 했던 1011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11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제일 앞에 왼쪽에 있는 1은 뭐냐면 올림수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4비트의 이진수를 서로 뺄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 올림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 올림수가 생기면 그것은 무시하고 그 값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 올림수는 무시하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은 결과는 0, 1, 1,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뺄셈이 똑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부호가 없는 이진수의 뺄셈 연산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감수의 비트 반전을 통해서 1의 보수를 구합니다. 피감수와 감수가 있죠. 피감수는 빼지 않는 거고 감수는 뺄 수죠. 이렇게 구한 1의 보수에 1을 더해서 최종적인 2의 보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피감수와 감수로부터 구해진 2의 보수를 더하고요. 그리고 최상위의 비트가 올림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림수가 있으면 무시하고 올림수가 없으면 그대로 결과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진 뺄셈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의 이진 표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정수라는 것은 자연수 또는 양수 말하죠. 양의 십진수를 이진법으로 변환해서 부호가 없는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진수를 우리가 이진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진수라는 것은 기수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환하고자 하는 십진수를 2로 연속해서 나눕니다. 쭉 나누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목과 나머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목과 나머지를 제일 밑에서부터 역으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치를 기술해 주는 거예요. 이때 제일 밑에 있는 그 몫이 최상위 비트가 되고요. 제일 먼저 나눠서 구해진 그 나머지가 최하위 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진수 53은 이진수로 110101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부호가 있는 이진 정수를 표현한다 하면 이제 디지털 장치에서는 부호를 구분할 수 있는 부호라는 것은 음수와 양수인데요. 양수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기호를 표시하죠.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진수로 표시할 때는 양수는 0이고요. 음수는 이제 마이너스, 즉 빼기 부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죠. 음수는 그 컴퓨터에서는 1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즉 양수는 0, 음수는 1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 부호 비트를 수치 표현을 할 때 제일 왼쪽 우리가 MSB 자리에다가 이 부호를 달아주는데요. 이 MSB 자리에 0이라는 값이 보이면 아 이건 양수구나, 1이라는 숫자 값이 보이면 이것은 음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이때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은 부호가 있는 이진 정수를 표현한 것이다. 부호가 있는 이진수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부호는 실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호 다음 비트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음수를 표현하는 거죠. 부호와 절대치, 크기라고도 하죠. 1의 보수, 2의 보수.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1의 보수를 만드는 법, 2의 보수를 만드는 법은 앞에서 배웠죠. 부호와 절대치 표현에서는요, n비트로 구성된 이진수에서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예요. 그리고 이 최상위 비트를 뺀 나머지 n-1개 비트들로 그 수의 크기, 절대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수 3 하면 0, 1, 1이 되고요. 음수 3 하면 1, 1, 1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개념이죠. 그런데 뭐 제로를 표현하는 것은요. 제로는 양수로 쓰일 때 제로와 영수로 쓰일 때 0,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부호를 이용하는 보수를 이용해서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식, 아까 앞에서 1의 보수와 2의 표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수를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를 연산할 때 일반적으로 덧셈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배우신 내용인데요. 덧셈을 하려면 가상기라는 회로를 쓰죠. 그래서 이제 가상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반가상기와 전가상기. 자, 반가상기라는 건 어떤 거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올림수를 연산에 반영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가상기는 어떻습니까? 전가상기는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올림수를 다음 단계의 연산에 반영을 시켜서 합을 내는 계산기죠. 그래서 하프 애더와 풀 애더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셔서 가상기 회로가 동작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 subtraction, 즉 뺄셈을 할 때는 2의 보수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 빼기 7이다 하면 7에 대한 보수를 구해서 이때의 보수는 단계가 있죠. 1의 보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1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2의 보수를 구해주고 그것을 앞에 있었던 p 감수와 더해준다. 즉 5에 대한 이진수 값과 합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수 연산이 수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산기가 있고요. 가산기가 동작을 하려면 가산해야 하는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어떤 데이터 값은 A라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 다른 데이터 값은 B라는 데이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A라는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P감수고요. B라는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B라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데이터는 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으로 B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위해서는 이 B라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에 대해서 2의 보수값을 구하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 그림에 보시면 컴플리멘터라고 하는 보수기가 있죠. 이 보수기가 B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보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2의 보수로요. 그래서 그 보수값으로 변환한 후에 이 풀에더를 통해서 더하는,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내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산의 결과로 최종적 데이터의 어떤 상태들이 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태, 스테투스 레지스터라는데 이 상태 플래그를 이용해서 그 연산에서 어떤 일이 연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의 결과가 오버플로우, 즉 자리 올림이 생겼다라는 것.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자리는 공간 4개밖에 없는데 5자리의 결과가 나왔다 하면 오버플로우가 생기죠. 그리고 연산한 결과 0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제로 플래그,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표시하는 사인 부호 플래그, 그 다음에 올림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캐리 플래그, 이렇게 상태 레지스터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를 통해? 상태 버스, 제어 버스를 통해서 전달되죠. 자, 그다음에 실수 표현하죠. 실수는 이제 부동소수 점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 바이너리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정밀도 실수와 그다음에 배정밀도 실수가 있어요. 정밀한 정도가 아주 일반적인 정도 수준의 정밀도인 거고, 배정도는 이거보다 훨씬 2배 이상 정밀도가 높은, 자세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실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정밀도는 부호 비트를 표시하는 한 비트와 그 다음에 지수부, 익스포넌트와 그 다음에 벤티스타라고 하는 그런 값을 표현하는 부분, 이렇게 C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단정밀도에서는 전부 32비트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정밀도의 BFPN을 표현 가능한 범위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배정밀도 BFPN이라고 했죠. 이거는 64비트를 합니다. 부호는 1이면 음수고 0이면 양수고요. 멘티사의 범위는 상당히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고, 앞에 거보다 2배니까요.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 지수부죠. 지수부 가수 표현하는데, 이 지수부도 이제 배로 표현할 수 있는, 즉 전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를 이 지수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실수로 이제 더셈과 뺄셈을 수행하는데, 먼저 그 지수부, 익스포넌트들이 일치하도록 자릿수가 맞지 않으면 자릿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산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멘티사들을 더하거나 빼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얻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습니다. 곱셈과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로 멘티사를 먼저 곱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를 이제 더하죠. 즉 이제 지수가 2의 3승과 또 5승이다 하면 3과 5를 더해서 8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구했던 멘티사하고
이 지수부를 더해줘서 이렇게 멘티사 정규화하는 겁니다. 정규화. 자, 그다음에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데요. 앞에까지는 이제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어요.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문자를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영숫자 코드라고 하는 우리가 알파 뉴메릭 코드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의 데이터들을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한 그런 코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표준 BCD, 우리가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라고 하는 이 코드 방식을 자주 씁니다. 이제나 10진 코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6비트의 길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많은 숫자를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 비트 4비트와 존 비트 2비트 그리고 패러티 비트 1비트에서 7비트로 이렇게 표준 BCD가 만들어집니다. 이 존 비트가 두 자리라는 것은 전부 4가지 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00, 01, 10, 11. 그래서 이걸고 숫자 비트에 오는 이 4가지 비트를 조합해서 즉 이 4가지 하면 16가지 표현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00이면 숫자 하고 자리가 남겠죠. 그리고 이제 01이면 영문자 S부터 Z까지. 그다음에 10이면 영문자 J부터 R까지. 11이면 영문자 A부터 I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방식에서는 영문자, 대문자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는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는 표준형 같은 경우에 128개의 가능한 문자 조합을 제공을 합니다. 제어용 비트,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오류 검사용 비트인 패러티 비트를 제어하고 총 7비트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32개 부호는 인쇄와 전송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보통 기억장치가 8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1비트, 아스키 코드에서는 패러티 비트 1비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8비트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이건 표준형 아스키 코드라면요. 여기에 8비트의 코드 그러니까 특정한 특수 문자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확장형 아스키 코드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패러티 비트 마지막 제일 왼쪽은 MSB의 자리에 오는 패러티 비트를 제외하고 존 비트 3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숫자 비트 4가지를 써서 대소문자까지 구분해 가면서 데이터를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 표준 아스키 코드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확장형 아스키 코드가 있죠. 이 확장형에는 그래픽 문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연산 기호들도 여기서 지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컴퓨터가 다루고 있는 정보를 말하죠. 그래서 정수, 실수, 이런 숫자 데이터와 문자 기호 같은 숫자가 아닌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컴퓨터에서 취급하는 자료의 단위는 가장 기본적인 치수 단위로 비트를 쓰고 있고요. 이 8개의 비트를 묶어서 바이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한 번에 저장하고 전송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그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이제 워드라고 이렇게 이런 심볼로 묶고 있죠. 데이터 블록이죠. 이런 것도 전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보수는 음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요. 주로 이해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합니다. 자, 컴퓨터에서 뺄셈 연산은 보수, 이해보수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디지털 장치에서는 부호를 구분할 수 있는, 즉 부호는 더하기, 양수, 빼기, 음수, 이렇게 이런 더하기, 빼기 기호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더하는 양수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양수는 0, 음수는 1이라고 하는 부호를 할당을 해서 대응시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여기 이제 특수한 연산의 특수한 건데요. 선택적 셋, 선택적 보수,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향상학습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이미 향상학습에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마스크, 삽입, 비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자, 영숫자 코드가 있는데, 컴퓨터에 사용되는 영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의 이런 데이터들을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된 코드를 표현한 겁니다. 표준 BCD, 아스키 코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스키 코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표준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128개의 가능한 문자 조합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문자 조합을 표현하는 데는 7비트면 충분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문자, 영문자나 이런 한 문자는 통상적으로 8비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한 비트를 우리가 2비트를 전송하면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러티 비트라는 제어 비트를 추가를 해놓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차 2차 시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